남편과 예전만큼 뜨거운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계신가요? 갱년기 이후. 하지만 올바른 지식과 적절한 관리만 있다면 언제든지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남편분들이 보신다면 꼭 부인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30대의 신혼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67세 정순자 씨는 5년 동안 남편과 완전히 분방을 쓰며 지내셨습니다. 관계 시 느끼는 고통 때문이었는데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참고 계셨죠. 하지만 간단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었고 지금은 왜 진작 병원에 오지 않았을까 하며 후회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갱년기 이후 성건강 문제는 대부분 해결 가능하지만 많은 분들이 정확한 정보 부족으로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100세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갱년기는 더 이상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50세 이후는 여성의 몸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시기이지만 이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의 마침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야말로 진정한 성숙함과 지혜로 더욱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의 73%가 성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전문적인 정보를 얻는 경우는 21%에 불과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끄러움이나 선입견 때문에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성건강은 전체적인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30년간 수많은 여성들과 상담하며 경험한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의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30년간 산부인과 전문의로 일하며 특히 갱년기 여성의 성건강 상담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중년 여성들과 만나며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나이는 결코 건강한 성생활의 장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갱년기가 되면 많은 여성들이 이제 그런 건 생각하지 말아야지라며 스스로 선을 긋곤 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건강은 단순히 생식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 인 삶의 활력과 부부간의 친밀감, 그리고 개인의 행복과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58세 박미영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갱년기가 시작된 후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깊은 우울감에 빠져 계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여자로서 끝난 건가요? 라며 눈물을 흘리셨죠. 하지만 적절한 상담과 관리를 통해 6개월 후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선생님, 20대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요 라고 말씀하시던 그 밝은 미소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갱년기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입니다. 이로 인해 질건조증, 성욕 감소, 성교통 등 다양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증상들은 의학적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며 참고 지내시는데 이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갱년기 이후에도 얼마든지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갱년기 이후 여성이 꼭 알아야 할 5가지 성건강 케어법입니다. 이는 단순히 의학적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경험하고
효과를 본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호르몬의 변화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 두 번째는 질건강관리법. 세 번째는 성욕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들의 해결. 네 번째는 파트너와의 소통 방법.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인 건강 관리를 통한 성기능 향상법입니다. 이 5가지 방법을 통해 여러분은 갱년기라는 새로운 인생의 장을 더욱 당당하고 행복하게 펼쳐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정한 여성의 아름다움과 매력은 오히려 성숙함과 함께 더욱 빛을 발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제가 30년간 진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많은 여성들이 잘못된 정보나 편견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고 계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걸 병원에서 상담해도 되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으시는 분들을 보며 성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67세 정순자 씨는 5년 동안 남편과 완전히 분방을 쓰며 지내셨습니다. 관계 시 느끼는 고통 때문이었는데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참고 계셨죠. 하지만 간단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었고 지금은 왜 진작 병원에 오지 않았을까 하며 후회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갱년기 이후 성건강 문제는 대부분 해결 가능하지만 많은 분들이 정확한 정보 부족으로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은 성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건강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이는 전반적인 건강과 행복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부부간의 친밀감과 개인의 자존감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성건강을 전체 건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갱년기는 여성의 생애에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평균적으로 50세 전후에 시작되며 이 시기에는 난소 기능이 서서히 감소하면서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새로운 인생의 단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갱년기 이후에도 적절한 관리를 통해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하는 여성들이 전반적으로 더 높은 삶의 질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생활 자체뿐만 아니라 파트너와의 친밀감, 자신감, 그리고 전체적인 웰빙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갱년기라는 변화의 시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기회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5가지 케어법은 수많은 임상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한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은 갱년기 이후에도 충분히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갱년기 이후 부부관계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갱년기 이후 성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와는 다른 몸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59세 김영숙 씨는 갱년기 이후 남편과의 관계에서 자꾸 실패를 경험하며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안 돼서 남편한테 미안해요 라며 눈물을 보이셨죠.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익힌 후 이제 오히려 예전보다 더 깊은 만족감을 느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충분한 전이 시간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갱년기 이후에는
성적 흥분 상태에 도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질 분비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한 자극과 시간을 통해 자연스러운 윤활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65세 정미경 씨 부부는 이 점을 이해한 후 관계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이제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서로를 탐색하는 시간 자체가 즐거워졌어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나이가 들수록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게 되면서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윤활제의 적극적인 사용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윤활제 사용을 부끄러워하시는데 이는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편함 없이 건강한 관계를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수성 윤활제를 선택하시고 충분한 양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 중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참고 지속하면 질 점막에 상처가 생길 수 있고 이는 다음 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1세 박순희 씨는 아프지만 남편을 위해 참았는데 그게 오히려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관계 후에는 반드시 소변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갱년기 이후에는 요로 감염에 더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계 전후 간단한 세정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세정은 오히려 정상 세균총을 파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간의 소통입니다. 아프다, 더 천천히,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표현을 주저하지 마세요. 상대방은 여러분의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솔직한 의사소통이야말로 만족스러운 관계의 핵심입니다. 체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갱년기 이후에는 관절염이나 근골격계 문제가 생기기 쉬워 예전에 편했던 자세가 이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편안한 자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68세 최은숙 씨는 무릎 관절염 때문에 관계 자체를 포기하려고 했는데 베개를 활용한 편안한 자세를 배우고 나서 다시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개나 쿠션을 활용해 편안한 각도를 만드는 것은 매우 실용적인 해결책입니다. 관계 빈도에 대한 압박감도 버려야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자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빈도가 아니라 서로 만족하는 질 높은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부부가 모두 만족한다면 그것이 바로 적절한 빈도입니다. 건강 상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등이 있는 경우 성생활이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담당 의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관리 하에 안전하게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전문의의 조언을 듣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물 복용 중인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항우울제나 혈압약 등 일부 약물은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임의로 약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부작용이 적은 다른 약물로 바꾸거나 복용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생활 전후 몸의 변화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출혈이나 심한 통증,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폐경 후 출혈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위생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갱년기 이후에는 면역력이 약해져 감염에 더 취약해집니다. 관계 전후 깨끗한 손으로 관리하고
속옷은 면, 소재를 선택하며 꽉 끼는 옷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주의사항들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더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위한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조금의 준비와 배려로 훨씬 더 행복한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 건강 관리의 핵심 포인트. 갱년기 이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질 건강 관리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 부분을 소홀히 하시는데 실제로는 전체적인 성건강의 기반이 되는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63세 한미자 씨는 질 건조증과 반복되는 감염 때문에 2년간 고생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며 체념하고 계셨지만 올바른 관리법을 배운 후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니 믿을 수 없어요 라고 놀라워하셨습니다. 먼저 질 건조증 관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질 점막이 얇아지고 분비물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성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질 보습제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관리법입니다. 성관계 때만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질 보습제를 사용해 촉촉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2회, 3회 자기 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케겔 운동도 반드시 실천해야 할 관리법입니다. 골반저 근육을 강화하면 질 탄력성이 개선되고 요실금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3번, 한 번에 10초씩 조이고 풀기를 10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근육을 찾기 어려우실 수 있지만 소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72세 김정자 씨는 케겔 운동을 6개월간 꾸준히 하신 후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조여지는 느낌이에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근육은 충분히 단련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질 세정에 대해서도 올바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깨끗하게 하려고 과도하게 세정하시는데 이는 오히려 해롭습니다. 질 내부는 자체적인 자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외음부만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씻으시면 됩니다. 특별한 세정제나 비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폐 균형을 깨뜨려 세균 감염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질 내부를 직접 세척하는 질 세척은 절대 하지 마세요. 속옷 선택도 중요합니다. 면 소재의 통기성이 좋은 속옷을 선택하시고 너무 꽉 끼는 것은 피하세요. 습기가 차면 세균이나 진균이 번식하기 쉬워집니다. 운동 후나 땀을 많이 흘린 후에는 속옷을 갈아입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갱년기 이후에는 각종 부인과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궁경부암 검사, 유방암 검사뿐만 아니라 지렴이나 방광염 등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건강한 갱년기를 위한 마지막 당부. 지금까지 갱년기 이후 여성을 위한 성건강 케어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부부관계 시 주의사항과 질 건강관리법을 통해 여러분이 새로운 희망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기억해 주세요. 나이는 결코 행복한 성생활의 장벽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과 적절한 관리만 있다면 언제든지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가 30년간 만난 수많은 여성들이 이 방법들을 통해 다시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2의 신혼생활을 하고 있어요. 라는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이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또한 배우자와의 열린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갱년기 이후 성기능 향상을 위한 운동법과 영양관리,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해 더욱 자세히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파트너와의 소통 방법과 심리적 요인, 극복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갱년기라는 변화의 시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욱 성숙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기회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경험담도 나눠주세요. 익명으로도 충분하니 부담 갖지 마시고요.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다음에 더욱 유익하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